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이제 톨킨을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톨킨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영문과가 워낙 많은데 영문과 친구들이 오늘 지금은 다 아직 안 왔어. 그쵸? 친구들 어디 갔어요? 왜 안 와? 일찍 온 사람이 뭐 할 수 없지 뭐. 수업 시간 때 톨킨에 대해서 배우나요? 배우진 않아? 톨킨이 사실은 언어학자예요. 그쵸? 문학과는 아니야. 언어학자인데 우리 모르긴 몰라도 되게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 그쵸? 톨킨이 천재성이 있는 거 확실해요. 이 양반이 막 언어도 만들어요. 본인이 그 요정들의 언어라 해가지고 본인이 만들고 막 그래서 언어학자는 분명해요. 영문학이라고 하면은 문학하고 어학으로 나뉘잖아요. 그쵸? 그냥 어학자예요. 역사 언어학자라고 해야겠지? 옥스퍼드대에 나와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했고 사실은 호빗도 그렇고 원래 반지의 제왕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호빗이 먼저잖아요. 그쵸? 그리고 호빗이 나온 다음에 세계관이 이제 반지의 제왕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 그쵸? 호빗을 만들 때는 손자한테 이야기거리 얘기해 주려고 만든 게 그리고 또 책으로 단편으로 낸 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서사가 길어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원래 원작 소설의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을 아는 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반지의 제왕을 알게 됐고 호빗을 알게 돼가지고 역으로 작품을 알게 된 케이스. 그렇죠? 저도 반지의 제왕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어. 책을 만져본 적은 있지만 읽어본 적은 없어요. 호빗 읽어본 적 없어. 나는 읽어봤다. 어떤 걸 읽어봤어요? 작품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봤어요? 아니면 영화를 보고서 소설을 봤어요? 달라요? 소설이? 다행이다. 출판사가 어디예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었나? 책이 되게 멋있었어요? 기억 안 나? 호빗이 버전이 많아. 그렇죠? 반지의 제왕도 버전이 많아요. 이거 옛날 버전들인데 반지의 제왕 옛날에 제목이 요술반지였대요. 호빗의 모험 뭐 이게 다 옛날 버전입니다. 옛날 90년대 때에도 다 있었어요. 그렇죠? 뭐 반지의 제왕도 번역해서 나왔고 만화도 있고 뭐 다 있어. 있기는. 근데 그때는 저작권료를 이렇게 지불하지 않고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저작권료를 내고 한 거예요. 그 톨킨 재단이 있어. 톨킨 재단이 있습니다. 톨킨 재단이 있어가지고 후손에 내려왔고 실마릴리온은 사실 그 톨킨이 마지막 작품인데 쓰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못했어. 그래서 아들이 마무리를 해요. 아들이 있다는 건 뭐예요? 톨킨 재단이 아들이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홍명이의 임꺽정도 비슷하죠. 홍명이가 월북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홍명이는 아시죠? 임꺽정 아시죠? 근데 감옥에서 다 작품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아들이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마무리해요, 이걸.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번역돼서 막 나왔어. 근데 인기 그때 끌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인기가 있는 거지, 사실은.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아까. 호빗의 스토리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죠? 일단 용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책 다 읽었죠? 용이 죽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죽는데요. 지금 우리 호빗이 1, 2는 나왔어, 그렇죠? 아직 2에서 용만 나왔어, 그렇죠? 용이 죽어야 이제 말이 되잖아요, 사실. 마지막 남은 용이 되잖아, 그렇죠? 마지막 남은 용이 누군가한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호빗일 때 죽지는 않고 호빗이 뭐 용을 죽일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난쟁이가 죽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인간이 죽인대요. 아무튼 뭐 그렇죠? 인간 지도자에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스토리를 쫙 읽어 보니까 다음에 3편 나오는 게 좀 흥미진진해, 그렇죠?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 워낙 스펙타클한 걸 봤잖아, 사실요. 워낙 나올 사람
다 나오고 워낙 대서사실을 봤는데 호빗은 거기에 비하면 약간 소박해, 그렇죠? 우리가 만약 호빗을 먼저 보고 반지의 제왕을 봤으면 이 감동이 좀 100배, 1000배 커질 수는 있는데 워낙 볼 거 다 본 다음에 다시 프리퀄로 돌아가서 호빗을 보려고 하니까 약간 좀 싱거운 맛은 있어, 그렇죠? 근데 더 오히려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이거는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저는 호빗에 되게 애정이 가요. 왠지 모르게,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반지의 제왕 처음에 나왔던 책들이에요. 지금은 하퍼콜린스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출판사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책 되게 멋있게 나왔어, 되게. 판타지 소설이라는지 몰라도 되게 멋있어요.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약간 이제 그 교차점이 있었어. 지금은 그 황금가지 버전이 없는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톨킨 재단에서 이제 판권을 사올 때 약간 맞물리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개봉하면서 이게 막 뜨잖아요. 그 시점에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독점권을 갖고 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찍어놓은 책은 다 팔 때까지는 기다려주거든요. 황금가지는 찍어놓은 책은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약간 우리는 의심이 가는 게 항상 있어. 이게 얼만큼을 찍어놓은지는 알 수 없어, 그렇죠? 책이 나가면은 내가 5,000불 찍었는데 5,000불 또 찍고 계속 팔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황금가지가 씨앗을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자기가 독점권을 갖고 있으니까 매대에 반지의 제왕은 자기네 책만 딱 앉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구간하고 신간하고 두 개 같이 팔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차피 이제 영화도 끝나고 다 했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재고가 있든 없든 팔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재고가 만약 1000부가 남든 10,000권이 남았든 남아있는 부스를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그 출판사 입장인 거지 저작권자 입장이 아닌 거야. 만약에 이제 뭐 12월 31일까지만 딱 계약이면은 그때까지만 팔고 해가 넘어간 1월 1일부터는 팔 수가 없는 거야. 서점에서 다 반품해가지고 다 수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남아있는 것과 온전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팔 수 있게끔 주는 거지. 이 남아있는 부스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팔았어요. 황금가지에서. 아무튼 올바라 보이진 않아. 여기 보면 25개 뭐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는데 40개 언어가 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많이 번역됐겠지. 그리고 반지의 제왕은 54년도에 원투가 나오고 55년에 3부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번역돼서 출간되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20세기 출판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환타지물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 그 해리포터가 언제 나왔죠? 언제 나온 것 같아요? 90년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90년대 말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세기에 걸쳐 있어. 아까 우리 톨킨이 그 영문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롤링 여사, 해리포터 쓴 롤링 여사는 전공이 뭐예요? 영국 사람이에요, 둘 다, 그렇죠? 둘 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들 영국 사람밖에 없나 봐. 나디아 연대기도 영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루이스가, 그렇죠? 톨킨하고 친구예요. 절친이야, 절친. 나디아 연대기도 우리도 영화로 알잖아요, 그렇죠? 저도 작품으로 보지 않았어. 근데 그거 쓴 분도 그렇고 다 영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문학자들이고. 근데 롤링 여사는 프랑스 불문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품도 많이 쓰고 그랬어. 워낙 글을 잘 썼어요 옛날부터. 우리 반지의 제왕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거 뭐 그렇죠? 여행을 떠나는 건 얘기잖아요, 그렇죠? 빌보 베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도가 주인공이고. 반지의 제왕 캐릭터가 되게 재밌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이런 이미지는 전부 다 영화를 보고서 아는 거지. 책으로 보면 또 이미지가 다를 것 같아. 하퍼 콜린스라고 하는 출판사는 사실 되게 큰 출판사예요. 근데 저는 하퍼 콜린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사실 그 영국 출판사거든요. 여러분 하퍼 콜린스 처음 들어봤죠? 우리가 펭귄은 알아, 그쵸? 하퍼 콜린스는 잘 몰라도. 사실 근데 근거지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큰 출판사들 대부분 근거지는 죄다 미국에 있어. 뉴욕에 상장돼 있고, 피어슨이라고 하는 큰 출판사, 교육 출판사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 회사고 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영국이 나라는 작은데 콘텐츠 힘은 되게 센 것 같아, 그죠? 콘텐츠 힘이 세잖아요. 일단 섹스피어가 있는 나라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작품들이 전부 다 영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분명히 뭔가 콘텐츠에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나왔던 출판사는 조지 앤 어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하퍼콜린스 출판사가 바뀐 거예요. 출판사가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왕이면은 좀 큰 출판사에서 내면은 아무래도 마케팅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하게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있는 건 영국 내에서는 판매가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글로벌한 콘텐츠로 확장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킨 재단에서 하퍼콜린스하고 재계약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명성을 얻게 된 거예요. 출판사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반지의 제왕들을 뭐 예문, 동서문화사, 뭐 한금까지 뭐 많이 나왔대. 근데 현재 저작권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그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톨킨 작품 다 갖고 있어요. 화보집도 있어요. 화보집까지 해가지고 다 갖고 있어요. 화보집이라고 하지 말고 화보집, 뭐 화보집이지 뭐. 그리고 OSMU 관련된 것에서는 우리가 만화, 게임, 뭐 뮤지컬 많이 나왔겠죠?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78년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작품을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없더라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노토스코핑이라는 뭐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이런 데 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검색해서 봤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뮤지컬. 뮤지컬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뮤지컬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만화하고 게임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게임 해보신 분 혹시 반지의 제왕? 난 구경도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검색해보면서 처음으로 PC 게임 있는 거 알았고 게임이랑 다 있더라고, 보니까. 음악도 있어요, 보니까. 애니아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더라고. 오디오북도 있고 뭐 POD 뭐 다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가 있으면 또 OST도 있겠죠? 이건 또 이제 화보집, 영화는 제일 유명하니까. 2001년, 2년, 3년인데 그때 여러분들 나이가 한 몇 살쯤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극장에서 볼 나이가 되나? 극장에서 볼 때 되죠? 하네, 여러분들 이게 잠깐만, 지금 10년 전이잖아, 그렇죠? 10년 전이면은 중학생쯤이에요? 그 정도면 보겠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하고 느낌이 좀 약간 다를 수는 있겠네. 아 근데 중고등학교 때 봤으면은 더 재밌게 봤을 수 있겠네, 그렇죠? 우리 이거 이때는 2001년부터 3년까지는 뭐 겨울에 이런 거 나올 때만 기다렸던 것 같아. 이때 볼만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호빗이죠, 그렇죠? 10년 후에 이제 호빗이 나온 거야. 배우들이 많이 늙었어요. 우리 이거 작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원전하고 이제 영화하고 차이점을 내가 봤는데 아무리 봐도 원전이 더 재밌었을 것 같아. 그렇죠? 아까도 호빗이 재밌었다고 그런 건데 원전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하고 반지의 제왕 영화를 되게 잘 만들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워낙 호평을 하니까. 근데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약간의 차이. 근데 뭐 영화하고 원전하고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문화 산업에서 얘기할 때 원전하고 영화로 만약에 만들었을 때 아니면 뭐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만들었을 때 싱크로율이 같은지 안 같은지 뭐 원전에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거 갖고도 많이 논의를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똑같이 만들 거면은 그냥 원전을 보지, 그렇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 광해 같은 경우는 광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광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예를 들면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두 명이 있으면 광해가 워낙 폭군이잖아요, 그렇죠? 제정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뮤지컬에서는 자객을 보내서 결국 죽여요. 그리고 광해가 이렇게 아픈 동안에 그 보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친구 있잖아. 그 누구지? 류승환이 했던 거. 그도 죽입니다. 그렇죠? 뮤지컬에서는 다 죽여요. 자기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여요. 그게 원래 광해야. 그렇죠? 근데 우리 영화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를 뮤지컬에서는 비극으로 끝내거든요. 사실. 결론이 달라. 소설도 결론이 약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원전하고 소설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 오만과 편견을 원전을 영화해요. 90년대 때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 섹스피어도 만약에 해. 그러면은 원전과 뭐 똑같이 만들었다고 광고를 해요. 그럼 원전을 보지 왜 영화를 보냐고. 재미없다는 얘기죠. 영화라고 하는 매체로 바뀌었을 때는 영화의 매체에 맞게끔 각색도 하고요. 그렇죠? 없던 원전에 없던 그 허구의 뭐 가상의 캐릭터가 생길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또 이게 또 연극이나 뮤지컬로 가면은 공간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배우의 한계도 있고. 그러면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 그리고 결론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재미가 있지. 어떻게 똑같냐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때 재미가 있는 거지 똑같을 때 있는 게 아니라고. 최소한 21세기엔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 코스. 우리가 그 프로도 효과라고 해가지고 관광 효과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그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 코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뉴질랜드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거는 반지의 제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런가요? 옛날 우리가 만약에 호주 갈 생각은 하잖아, 어학연수로. 근데 뉴질랜드까지 갈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뉴질랜드 가본 사람이 하면은 없겠지? 나도 안 가봤는데. 프로도 효과라고는 들어봤죠? 여러분들.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대요. 고용 창출도 크고. 우리 어벤져스 2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도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벤져스 2가 우리나라 서울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응? 별로 안 될 것 같아? 뭐 믿져야 본전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15일 정도 우리 뭐 불편했다고 해서 그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 보죠. 어벤져스 2가 성공할 것 같아요? 대박 터질 것 같아? 저는 대박 터질 것 같아요. 기록을 계속 갱신할 것 같아. 아이언맨이 나왔을 때 1이 2가 깨고요. 2도 3가 깼어요. 계속 갱신해 왔더라고. 그리고 이거 전부 다를 어벤져스가 깨고, 그렇죠? 어벤져스 1보다 2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우리가 옛날에 6.25 때 이후에 우리가 찌질하고 가난했던 대한민국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한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IT의 뭐 메카로 나온다며 서울이 그렇게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세빛 등등섬도 기지로 나오고 막 그런데잖아. 그게 막 터진다며. 우리 오세훈이가 뭐 그러려고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렇죠? 뭐래도 활용하면 좋잖아요. 모르겠어.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프로도 효과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경관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죠? 관광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두고 볼 일이에요. 그렇죠? 도심의 빌딩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몰려오진 않을 테니까. 우리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중국 빌딩들이 우리나라 빌딩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즐비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빌딩 보러 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복궁 보러 오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작은 성보단 경복궁이 훨씬 더 작잖아요. 자기네들이 보는 느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중국에는 워낙 그게 많잖아요. 문화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경복궁 보러 오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죠? 약간 달라.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킹콩, 아바타, 뭐 혹성탈출 뭐 다 여기서 찍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뉴질랜드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제가 전주에 갔을 때. 전주에 그 소풍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님을 인터뷰한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분은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한 45세까지 서울에서만 자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전주를 내려가서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45년 동안 서울에만 있을 때는 서울이 좋은 도시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대요. 저도 태어나서 여태까지 40년 넘게 지금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산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근데 자기가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인대. 전주에 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 거야. 남편 따라서.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내리든 아니면은 강변에 내리든 그 한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건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한강을 보면서 이게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야경을 보든 한강을 보면 괜히 가슴이 설레고 너무 기분이 좋대요.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도 들고.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 자기가 많은 나라에 가봤는데 한강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강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가본 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가 생각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변북로나 아니면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타고 다닐 때 막연히 이렇게 한강을 쳐다보면은 꽤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몇 해 전에 중국에 이제 그 외연사라고 굉장히 큰 출판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강남에 있는 무슨 호텔에 이제 머물고 계셨는데 코엑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모셔다 드리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잖아요. 그분이 몇 번이고 한강이 참 이쁘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 그래서 그때 나는 그게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 뭐 칭찬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오면은 의뢰하는 칭찬인가다 싶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칭찬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북경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물 자체가. 지하수를 이렇게 뽑아서 쓰는 나라 그 도시거든요. 20m 정도 끓여서 썼는데
지하수가 다 말라가지고 30m까지 내려가가지고 뭐 뽑아 쓰고 있대요. 물이 부족한 곳이야. 물이 없어, 강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서울도 꽤 괜찮아요, 그렇죠? 세빛둥둥섬 이런 거 있을만 한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고향이 다 서울이신 분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강이 되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뭐 빈말은 아닌 것 같고 OSMU 여기 사례 보면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렇죠? 캐릭터 중에서 대박은 네고예요, 네고. 여러분들 네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네고 많이 했어요? 여자분이 또 끄덕끄덕거리시네. 네고 많이 하셨어. 오늘 딱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딱 지금 패가 갈렸어. 네고 많이 하셨습니까? 가장 인기 있었던 네고가 뭐였어요 그때? 한 10년 전에. 성. 뭐 주제가 있잖아. 뭐 지금 뭐 요즘에 스타워즈가 인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치나 뭐 이런 게 지금 인기가 있어. 아무튼 뭐 그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그때 딴 사람들은 안 했나 네고? 스타워즈 인기 있었어 그때? 뭐 스타워즈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이쪽은 네고하고 안 친했나? 배. 배도 있더라고. 레고가 짱이야. 우리 애가 지금 크면서 보니까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레고가 짱인데 레고가 스타워즈 레고는 다른 레고보단 한 20-30% 비싸요. 로열티가 세. 그래서 우리가 좀 검색해 보잖아요. 로열티가 세요. 로열티를 세게 매겨요. 그러니까 레고가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10만 원이라 하면은 로열티가 붙여서 13만 원이나 14만 원 정도에 파는 거예요. 꽤 비싸. 만약 한국 브랜드 뭐 옥스포드나 다른 거에 비하면은 훨씬 같은 가격 한 반 가격인 것 같아. 우리나라 브랜드가. 레고가 레고가 블록이 훨씬 더 잘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떼돈을 봅니다. 떼돈을 벌어.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레고는 진짜 글로벌 회사예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 아동 어린이들을 마음을 잡고 있는 그 콘텐츠들이 사실은 가장 그 커요. 사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아동을 그 콘텐츠라는 게 가장 그 흡입력이 강한 게 뭐냐면은 어른은 한번 어른이 되면은 계속 그 상품을 사지는 않아. 그러니까 호흡이 길지는 않아요. 근데 어린이 책들이 호흡이 길지. 어린이 그 콘텐츠들이 어린이들이 계속 새로운 어린이들이 계속 순환 반복적으로 계속 늘어나잖아, 그렇죠? 한번 어른이 되면 어린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들은 계속 늘어나. 연령에 맞게끔 계속 올라오고 있고 늘 새로운 애들이 계속 채워져. 콘텐츠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끊임없이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욕구가 강해지면 강해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그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가장 소구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출판도 아동 출판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되게 커요. 문화 원형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했죠. 그 톨킨이 북유럽 신화를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립을 한 게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렇죠? 세계관을 정립했다고 그래요. 나디아 영대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오는 뭐 동물들 같은 경우 되게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정령들이랑 이런 것들 캐릭터들을 정리를 딱 하나의 딱 책에다 정리를 했다고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중간계, 인간계, 요정계 이런 거 세계관을 아예 그냥 딱 정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의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다양한 OSM으로 발전했고 환타지 문학 뭐 최고봉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전까지 추상적인 존재로 해왔던 걸 신화적으로 해왔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데서 강의하려고 어저께 준비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메이플보다는 나을 것 같아가지고 SF는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어렸을 때 많이 본 것 같아.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그 뭐 만화 같은 거나 아니면 동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남자들은 SF 좋아하지. 그러다가 저번에 그 연합고사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연합고사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연합고사를 딱 보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협지를 많이 읽었고 그때 SF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책을 좀 많이 봤는데 그때 뭐 해저 이말리라든지 이런 거를 두꺼운 우리 그 이렇게 시리즈로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꽂아만 놓고 안 읽었던 책들이 있거든.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때 좀 감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봐야 중학교 3학년인데, 그렇지? 초등학교 때 느끼지 못한 걸 중학교 3학년 때 느낀 거야. 지금 읽으면 또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계보가 있어요. 잠깐만. 계보가 있는데 일단 19세기 때부터는 계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가 최고예요. 사실은 제일 위에 있어. 에드가 앨런 포는 미국 사람이죠. 또 얘기 물어봐야겠다. 배웁니까 이거? 영문학 때? 시간 때? 검은 고양이 같은 건 안 읽나? 전공자가 있어야 돼.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미국 소설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은 영문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검은 고양이 정도는 읽어. 그치? 단편인데 짧으니까 검은 고양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 그렇죠? 딴 거는 뭐 다 안 읽어도 재밌잖아. 검은 고양이 이런 게 뭐더라? 그 벽 속에 고양이가 있는 건가? 그래, 그치? 우리가 그 일상으로 많이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익숙한 게 에드거 앨런 포에서 발상의 단초가 시작된 게 많아요. 벽 속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시체가 숨어 이렇게 뭐 콘크리트로 뭐 하얗고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있잖아. 뭐 일본 괴기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울음소리가 막 나,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은 환영이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한청이 들리고 그런 거에 단초를 에드거 앨런 포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그 소설가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해줬지. 선구자적인 사람이에요. 작품도 되게 많아. 단편집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줄벨은 최고죠. 그렇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들, 그렇죠? 지구스 여행이라든지 해저 일만리, 달나라 탐험 이런 거 영화로도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상 SF에 거의 이 양반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가 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사실 줄벨이 뭐 처음이지,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웨이즈 같은 경우는 타임머신하고 투명인간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고전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영화로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9세기 때 이미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 다 근대에 나온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렇죠? 투명망토 있었잖아, 그렇죠? 투명인간에 대한 욕구는 인간들에게 있나 봐, 그렇죠? 사람이 우리 그 인간들 원초적으로 있는 욕구가 있어요. 날고자 하는 욕구 있잖아. 그렇죠? 날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못 나니까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서 날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잖아. 투명인간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타임머신도 있어요. 타임머신은 어떻게 돼요?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뭐 있어요? 타임머신 말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 우리 런닝맨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상한 나라 포알 아시나? 여러분들? 딱뿌리 모르죠? 그 명작을 모른단 말이야? 딱뿌리가 있어. 딱뿌리로 딱 치면은 시간이 정지해. 딱. 이상한 나라의 포를 모르시는구나. 다 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정지하니까. 그 미드 중에서 히어로도 있어요. 히어로에 보면은 동양인, 일본인 남자애가 시간을 정지시켜. 그렇죠?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임머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주제예요. 근데 이걸 작품화 시키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야. 이게 19세기 때 근대화되면서 나왔던 작품들인데 이게 SF의 단초들을 다 마련해요. 다 우리 영화로 봤던 영화들, 그렇죠? 작품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탄생기예요.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양반들이 이제 탄생기를 이제 마련하고 우리 잘 몰라 이 양반들. 그다음에 황금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실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 존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간 독특한 사람인 것 같고 여기 그 밑에 있는 세 명들 이 양반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양반들은 아는 작품들 있어요? 스타쉽 트루퍼스 같은 경우도 영화 나와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로 나온 것들은 알아. 그렇지? 그냥 몰라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아도 영화로 나와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잘 몰라 사실은. 1960년대 넘어오면서 뉴웨이브하고 이제 SF 작품들이 이제 막 짬뽕이 돼요. 그 정통 SF하고 뉴웨이브 SF하고 막 섞입니다. 사이버 펑키하고도 이제 막 뒤섞여요. 그래서 디스토피아를 막 얘기하기 시작해. 1960년대부터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여기 보면 사이버 펑키가 나오는데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들을 많이 다뤄요. 이 흐름이 있어. 일련의 흐름들이. 여기 앞에까지는 전통 SF하고 뉴웨이브로 갈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뒤로 가가지고 여기도 잠깐만 뭐 알만한 게 있나? 뭐가 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네, 그렇죠? 다 영화화 되니까. 우리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게 이것도 그 뭐냐 시간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게 전부 다 1956년이면 벌써 몇 년 전 얘기냐고, 그렇죠? 이때 이런 아이디어가 다 나온 거예요. 대단한 거지, 사실은. 사실 이거 지금 준비한 건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만화 얘기하려고 SF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 만화가 193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골든 시대대. 실버 시대로 또 넘어가요. 브론즈 시대에서 모던 시대로 넘어오는데 여기 1930년대에서 50년대 때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몇 년부터 몇 년이죠? 45년까지는 알아. 39년부터 45년까지예요. 아까 우리 톨킨도 마찬가지인데 톨킨이 그 전쟁에 참전하죠?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폭격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있으니까 나치가 폭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망 다닌다고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모아놨던 자기가 살던 그 집이나 이런 게 다 폭격 맞아도 다 부셔지고 그래요. 그래서 톨킨이 그 전쟁 때 입었던 상흔이 커요. 1차 세계대전 때는 자기 젊었을 때 같이 공부했던 동학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거든. 1차 세계대전 때 전쟁도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참혹해요. 그러니까 참호해서 그냥 소모전 전쟁을 해. 그래서 그냥 사람 목숨이 사람 목숨만 같지 않게 죽어나가는데 그때 느꼈던 상흔이 굉장히 커요. 그 우수한 친구들이 그쵸? 그냥 총 한 방에 맞아서 그냥 사라지는 걸 보고서 상흔이 커가지고 그때 상흔이 그 톨킨이 만든 그 세계관에 녹아듭니다. 전쟁시 많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다 경험해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톨킨 자신도 참전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상흔이 그 반지의 제왕에 투영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서 그 50년대 특히 30년대 때 전쟁 때잖아요. 그렇죠? 이때 슈퍼맨이랑 다 나오거든. 이거 뭔가 메시아가 필요했어. 그렇죠? 전쟁 때 항상 그렇잖아.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슈퍼맨이 나타나는 겁니다. 36년인가 슈퍼맨이 나타나? 뒤에 나옵니다. 이때 그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히어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히어로들의 성격이 약간씩 달라. 예를 들면은 초능력자들 히어로가 있고 슈퍼맨은 외계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토르는 아예 신이에요. 그리고 좀 성격이 다른 종류가 다른 히어로가 또 누가 있지?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은 돌연변이잖아요. 그렇죠? 엑스맨도 돌연변이에요. 엑스맨에 나온 친구들도. 헐크도 돌연변이고. 그렇죠? 다 비슷해.
성격이 같은 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뭐 잠자리맨부터 시작해서 다 그쪽은 다 돌연변이종들이에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거나 약간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슈퍼맨은 아예 종자가 다르지. 배트맨 같은 경우는 또 케이스가 달라, 그렇죠? 그건 과학의 힘이잖아. 아이언맨도 과학의 힘이고, 그렇죠? 돌연변이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 종자가 달라요. 히어로들도 다 같은 히어로가 아니야. 군이 틀립니다. 또 30년대 때, 30년에서 50년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히어로가 나오고요. 50년에서 70년 사이에는 그 냉전 때잖아요. 그때 원자 폭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핵 개발이 극으로 치달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실버 시기 때 나왔던 애들이 돌연변이들이 많아. 미국 사람들 그 의식 속에는 그 핵실험에 대한 그 돌연변이에 대한 그 중압감이 굉장히 커요. 특히 60년대 때 그런데 고지라도 다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70년대 이후는 좀 약간 다르고. 미국의 만화의 번천사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만화들이 이제 변천하는 이제 그 하나하나 나온 건데 신문에서 뭐 신문의 코믹 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가족이나 모험 이런 거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황금기 히어로 만화로 갔다가 공포 만화로 갔다가 슈퍼 히어로 나오고 불멸의 영웅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대표적인 그 코믹 만화 만드는 회사가 DC하고 마블이 있죠. DC 코믹스하고 마블이 있어요. 마블은 그 디즈니사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 마블이라고 하면 안 되고 디즈니사예요, 사실은. 42억 달러에 샀으니까 42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공 3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조야?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정도 갖고 마블 사겠어요? 지금 보면 할만해, 그렇죠? 어벤져스 하나로 벌어두는 돈만 해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냥 사줘라고 하는 돈만 보면은 못 사겠는데, 그렇죠? 히어로들 다 모아놓으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슈퍼맨 아까부터 시작한 것처럼 어벤져스 전에는 판타스틱 4가 있었거든요. 히어로 한 명 갖고는 안 되는 거야. 히어로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마블도 안 되겠다 생각되는지 몰라도 어벤져스를 해가지고 아예 그냥 팀을 만들잖아. 그래서 지구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독수리 요연결은 일본에 미리 옛날부터 있었어, 그렇죠? DC는 DC대로 또 뭉칩니다. 슈퍼맨, 원더우먼이나 이런 건 또 DC도 캐릭터들이에요. 걔네들은 걔네끼리 뭉치고 배트맨이나 이런 쪽은 마블은 또 마블끼리 뭉쳐요. 어저께 제가 그 TV 만화 애가 보는 거 어린이날 때 보니까 여러분 그 원피스 아시죠? 원피스에 있는 주인공 이름이 누구죠? 루피죠. 루피하고 토리코 아세요? 토리코 아는 사람 안 해? 토리코 모르시지? 음식 같은 거 먹는 거기도 뭐 약간 좀 특이한 만화가 있어요. 토리코하고 원피스의 루피가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드래곤볼이 같이 나와. 그래서 이 세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더라고. 똑같은 거지, 뭐 어벤져랑, 그렇죠? 이 뭔가 믹스하는 게 뭔가 요즘에 대세인가 봐. DC하고 마블. 재미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콘텐츠 공부하는 데서 DC하고 마블을 모르고서는 뭐 얘기가 안 돼, 거의. 지금 어벤져스가 워낙 지금 인기여서 그 전에 판타스틱 4에서 어벤져스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인기 있는 그 흥행 기록 보니까 스파이더맨이 계속 1등 하다가 아이언맨한테 넘겨줬고 아이언맨이 어벤져스한테 넘겨줬더라고 보니까. DC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는 배트맨이에요. 배트맨이 흥행 성적은 제일 좋더라고. 그린랜턴은 흥행에서 참패했고 슈퍼맨은
항상 기본 이상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인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좋아. 슈퍼 히어로들 다 통틀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히어로가 제일 최고냐? 1등이 누구겠어요? 히어로 중에서 우리 뭐 많은 히어로들 있잖아. 슈퍼맨. 우리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우리 히어로 뭐 얘기했는데 우리끼리도 좀 히어로 뭐 나열이라도 해봅시다. 일등 아까 누가 뭐라 그랬죠? 아 슈퍼맨. 슈퍼맨 멋있잖아, 그쵸? 아, 슈퍼맨 좋아해. 두 번째 또 누구 있을까요? 아, 첫 번째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한번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히어로. 아이언맨. 아이언맨 좋아해요? 우리 애가 좋아하더라고. 아이언맨. 아이언맨. 또 배트맨. 하나씩 다 시킬 거니까 빨리 생각하죠. 스파이더맨.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 또 뒤에 침묵을 지키지 마시고. 슈퍼히어로. 아이언맨 했어. 누군가. 헐크. 그래. 왜 많잖아 우리. 또 울버린. 엑스맨. 그쵸? 엑스맨은 엑스맨대로 또 다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또 토르도 해주자고. 가장 무식하고 가장 힘든 애잖아 또. 이거 포지션 멘트 있어요. 이렇게 두뇌 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포지션 멘트 있고 그러더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 못 채우냐? 10개를 못 채워. 그린랜턴. 하나만 더 채워 봅시다. 고스트? 고스트라이더 있어. 고스트라이더도 맞아. 자, 이 중에서 1등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1위. 1등이에요. 2등이 얘고. 항상 설문조사하면 얘가 1등이고 배트맨이 2등이래요. 항상. 아이언맨 이런 애들 말고. 어린이들 이런 거고.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다들 3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얘네들. 그쵸? 그럼 지금 다 할아버지들도 다 어렸을 때부터 슈퍼맨이나 배트맨 다 보고 자랐던 거야. 그래서 이쯤 되면은 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애들일수록 연식이 높아서 그런가 인기 좋아요. 얘는 흥행에서 참패해내고 고스트라이터. 이 중에서 행콕 들어봤어요? 행콕? 영화 있잖아요, 행콕. 얘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얘는 여기는 전부 다 마블 아니면 DC잖아. 마블하고 DC에도 속하지 않은 이상한 애예요. 이 행콕 자체는 DC에도 속하지 않고 마블에도 속하지 않은 캐릭터고 슈퍼히어로인데 수주정뱅이잖아, 그렇죠? 거렁뱅이고 노숙자고 또 약간 캐릭터가 다르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차별화시킨 거야. DC하고 마블하고 다른 종자로 시작하다 보니까 DC하고 마블에서 없는 요소를 뽑아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제3세계에서는 행콕이 인기가 좋아요. 오직 했으면 영화로 나왔겠어, 그렇죠? 행콕. 나머지는 전부 다 DC 아니면 다 그거야. 어디가 DC고 어떤 게 마블인지도 이제 헷갈려. 얘는 마블이죠. 마블 동그라미 해볼까? 마블. 얘는 뭐예요? 마블. 울버린. 얘도 마블이야. 토르. 마블. 얘는 DC. 아이언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마블. 그린랜턴. DC. 고스트라이더. 마블.
나도 헷갈려 이거 모르겠어. 마블 아니야 이거? 아 DC 같다 DC 그치? 나올 거야 아무튼. 여기 보면 아무튼 여기 왼쪽에 원더우먼은 아셔요 여러분들? 원더우먼을 여러분들이 미드로 보진 않았어 그쵸? 우리 때는 미드도 있었어요. 왼쪽이 DC고 오른쪽이 이제 마블이지 뭐. 참 많잖아 그쵸? 우리가 모르는 캐릭터들도 많아 사실은. 마블이 여기 있네요. 마블이네요 고스트라이더 그쵸? 데어데블도 있고 많이 있네 그쵸? 진 그레이 이거 다 엑스맨에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캡틴 아메리카가 요즘에 인기가 있어요 또. 영화화 돼서 그런가 봐. 스톰도 그렇고 다 엑스맨에서 많이 나왔던 애들이고 세계관도 분명합니다 그쵸? 마블 역대 흥행 기록인데 어벤져스가 지금 1등이에요. 그다음 그 전에는 이제 전부 다 아이언맨 시리즈고 토르가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었고. 뭐 가만히 보니까 다 저도 극장 가서 본 것 같아. 그다음에 DC는 노빙 뭐 배트맨 많아 그쵸 여기도 캐드먼도 있고 캐드먼은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최악의 영화로 선정됐어요. 저도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여기 악당 캐릭터들이 재밌는 게 많아. 조커하고 펭귄 있죠? 조커도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겠죠? 악당 중에서는 펭귄도 그렇고 여기는 악당들이 좀 있어. 라스알 굴 이런 다음에 악당들이잖아요 그렇죠? 악당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 배트맨 하면 배트맨에 펭귄이라든지 조커 같은 악당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악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선악 구도가 선명해야 사실 재밌거든요 그렇죠? 악이 어떤 악인지 절대로 모르면은 헷갈리거든. 마블에서 제일 많이 흥행했던 건 다크나이트가 흥행이고 보면은 1, 2, 3등이 전부 다 배트맨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슈퍼맨입니다. 영화로 돼가지고 굉장히 그 작품성이나 흥행적인 면에서 특히 작품성에서 그 주목을 받았던 건 배트맨 시리즈예요. 배트맨 시리즈는 영화 작품 자체를 그 작품성 자체를 많이 인정을 많이 받았죠. 되게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았어, 그렇죠? 그다음에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사실은 그 왕 중의 왕이에요. 히어로 중에서 왕 중의 왕이고 가장 많은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애니메이션화되고 그래서 그 어린 시절부터 가장 그 히어로 중에서 가장 힘센 히어로가 누구냐 그러면은 다 슈퍼맨이냐 그래요. 그래서 힘의 그 상징이잖아, 그렇죠? 힘의 상징은 항상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누가 제일 힘세 그러면은 다 슈퍼맨이야 하는 거죠. 헐크가 힘세다고 한들 슈퍼맨보다 힘세겠어, 그렇죠? 슈퍼맨의 능력 중에는 시간을 거스리는 능력도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잖아. 슈퍼맨이 가장 캐릭터 중에서 멋있습니다. 우리 영화 말고 미드로도 본 적 있죠? 케이블 TV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만화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만화는 뭐 그렇게 크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는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슈퍼맨의 탄생이 1938년이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연재 시작해가지고 인기를 얻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슈퍼맨이 처음에 슈퍼맨이었나 그게? 제디 시게스하고 조 수스터 이 친구들이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 둘이 슈퍼맨. 맞아. 이 두 친구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견습 작가? 청년 작가 그냥 였는데 DC에 가가지고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단돈 몇 푼 받고선 캐릭터하고 작품에 대한 모든 매절 계약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헌납한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DC에서 연재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영광이었거든.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가지고 순진한 친구들한테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슈퍼맨 캐릭터를 그냥 먹은 거지, DC 입장에서. 그렇죠? 그 이후에 슈퍼맨 빵 하고 터졌는데 저 두 청년한테는 한 푼도 가지 않아요. 그냥 역사에 이름 석자 남은 것 뿐이야. 판매 부스인데 봅시다 한번. 창간호 때 판매 20만 부 판매됐는데 기아 급수로 판매돼요, 그렇죠? 그때 30년대 때 40년대 때 그때 100만 부 이상 판매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30년대 때 30년 대 우리나라 때 아무랬 때는 그렇죠? 아무랬을 때인데 그때 이미 뭐 20만 부 초판 창간호 20만 부 팔리고 막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원작자한테 돌아간 건 없었어요. 뭐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영화 흥행 흔적인데 이거 이제 그 슈퍼맨 1부터 지금 4까지가 유명하죠. 이게 크리스토퍼 그때 배우 이름이 크리스토퍼 리즈인가? 정확히 모르겠어. 뭐라 그랬지? 그 친구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 슈퍼맨이라고 하면 크리스토퍼 리브 맞지? 그분이 1편부터 4편까지 슈퍼맨 4를 만들었고 사실 그 슈퍼맨이 정말 대중화되고 슈퍼맨의 이미지를 딱 각인시킨 거는 그분인데 그 승마하다가 아마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고 부인이 병수발을 다 했는데 부인도 1년 후에 죽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이제 78년부터 87년까지 나왔던 4편이 흥행 흔적이 이렇게 좋았고 갈수록 쪼그라들어요. 흥행 수익은 2006년에 슈퍼맨 리턴즈가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맨 오브 스틸 나왔고, 그렇죠? 흥행 성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배트맨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지는 거지. 슈퍼맨 영화의 성공 요인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슈퍼맨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자본주의 부도덕함 이런 거 있고 그렇죠? 항상 의미를 부여해야 되니까 우리 항상 그 S자하고 사이즈한 옷 항상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어로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망토 두르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망토의 흘씨잖아요, 이 양반이, 그렇죠? 또 만화 산업을 견인했던 가장 대표적인 슈퍼 히어로예요. 이 정도까지 할 겁니다. 윤으로 그냥 가늠을 할 거고 좀 이따가 특강 하시는 분이 오셔요. 아마 와 있을 거야, 바깥에. 아까 문자가 와 있었어. 특강 저번에 못했던 특강을 할 건데 나모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모 웹 에디터 옛날에 유명했죠. 회사가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고 할 때 컸던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이렇게 굴곡이 있어. 벤처붐 이렇게 사그라들고 하면서 회사가 힘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반열에 올라와가지고 또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 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전자책에 관련된 걸 좀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거 약간 들을 겁니다. 는 저희가 프로그램 시연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PUB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혹시 EPUB에 대해서 그 사전에 그 지식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러시면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UB이란 이제 단어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일렉트로닉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즉 전자출판이라는 이제 단어에서 이제 따온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개방형 디지털 출판물 표준 포맷이라고 이제 한 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정의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풀이를 하면 이제 EPUB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이라는 이제 단어부터 설명을 하자면, 개방형이라는 것은 그 오픈 소스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오픈 소스라고 하면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익숙한 개념인데요. 그 창작자의 이제 저작권은 지키면서 프리로 유포를 해서 그 시장의 활성화를 이제 도모하는 그런 표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방형의 이제 가장 유명한 예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안드로이드사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의 OS인 이제 유명한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오픈 소스 운영 체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의 얘기를 이제 한 번 더 하자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오픈 소스 OS가 나오기 전에는 각자의 회사에서 그 자체 기술을 가지고만 OS를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무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시장의 활성화가 이제 좀 더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방형 이제 소스를 모두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성장했다. 그리고 EPUB도 그러한 이제 좋은 예를 이제 따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방형으로 만들어진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출판물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출판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웹에서 보이는 문서를 이제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출판의 목적을 둔 어떤 이런 특수한 목적에 이제 최적화된 포맷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이제 포맷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이제 OPS, OPF 그리고 OCF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이제 포맷입니다. 그럼 다음은 EPUB의 역사입니다. 그 EPUB이라는 단어는 이제 단어를 생소하시겠지만, EPUB은 이제 요 근래 생긴 포맷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999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제 나름의 역사가 있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오픈 이북 포럼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전자출판에 최적화된 포맷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논의 끝에 OEBPS 1.0이라고 하는 포맷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EPUB의 이제 모태가 되는 포맷이고요. 2005년에 이제 세 가지 포맷을 추가하고 2007년에 EPUB2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공식적인 표준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이제 EPUB2에 HTML5, CSS3,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라는 이제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이것을 EPUB3라고 이제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EPUB2에서 또 EPUB3로 넘어왔는데, 이 EPUB3란 무엇이냐? EPUB3는 바로 이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멀티터치 전자책 제작이 이제 가능한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텍스트와 그림 중심의 이제 전자책이었다면 이제 EPUB 3부터는 이제 오디오와 비디오, 애니메이션도 이제 넣을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ML5와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해서 기기와 이제 독자 간 혹은 이제 저자와 독자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의 종이책 또는 이제 기존의 EPUB2의 책을 HTML5와 자바스크립트, CSS3를 적용을 하면 이런 보다 살아있는 생생한 전자책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of education, the textbook. With the iPad, we're making textbooks so much more engaging. 다음은 이런 인터랙티브한 전자책을 만들고 있는 이제 전 세계 여러 회사들의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애플에서 아이북스라고 하는 전자책 뷰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전자책의 일부입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미리 예전에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애플의 전자책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종이책보다 더 나은 어떠한 무엇인가를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동영상을 활용을 해서 보신다거나 방금 보셨듯이 이제 어떠한 콘텐츠를 봤다면 그것을 이제 확대, 축소하는 것이 이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혹은 이 화면 오른쪽 상단에 3D 화면이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이제 종이책에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웹 기반 전자책을 출판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제 오피스 파일이나 PDF 파일을 웹에 올려서 그것을 디지털 매거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슈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 종이책의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이제 종이책이 줄 수 없었던 더 인터랙티브한 기능 같은 것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현재 꽤 유명한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앱 기반의 전자책입니다. 목차를 넘기는 화면이고요.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숨어있던 팝업 메뉴가 나올 수 있기도 하고 동영상을 전자책 안에서 재생을 시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크롤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그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제 아주 많은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다음은 종이책 출판으로 유명한 인디자인을 개발한 어도비사에서 이번에 디지털 매거진을 이제 출판을 할 수 있는 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책에선 볼 수 없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다양한 효과,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테드에서 전자책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유명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담았는데요. 사용자가 기기에 이제 손가락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더 직관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런 것을 넘어서서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응용을 해서 이제 기계에 바람을 불면 이 화면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저런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이제 집중을 해주시면 이 바람개비가 돌듯이 이제 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자책은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왜 이런 세계 여러 기업에서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넘어가려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그것이 이제 정보 전달 매체의 그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인 거죠. 이제 그 책이라는 것이 이제 있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직접 지식을 또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아주 소수만의 이제 전유물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출판물의 이제 기술의 이제 발달로 인해서 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서 또 넘어가서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 매스미디어로 넘어간다고 이제 했다면 이 다음의 패러다임은 전자책이 이제 적합할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이제 섰기 때문에 이제 애플이나 이제 어도비 같은 유명한 회사에서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종이책이 줄 수 없는 것을 전자책은 이제 어떻게 줄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면 종이책이 줄 수 없는 것을 실제로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와 기기 또는 사용자가 기기를 통해서 어떠한 또 다른 상대방과 이제 소통을 하듯이 내용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종이책 같은 경우는 한번 구입을 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이제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하는 그러한 이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이책이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는 아주 한정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면 독자는 이제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내용은 더 자세히 확장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더 큰 그림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림을 키우면 되고 이제 더 다양한 내용과 전혀 상관없지만 이제 다른 또 어떠한 콘텐츠가 보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기기가 나타내는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재구성하는데 더 도움이 이제 많이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와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출판 시장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책의 시장은 어떻게 발달되고 있는지 단순히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정착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전자출판 시장의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까지 전자책 시장은 30%씩 전망될 이제 전망입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단순히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책 시장이 이제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이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전자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자책 시장이 이제 가장 성숙화된 시장입니다. 2002년부터 7년까지는 이제 시장의 성장이 미비하다가 2007년에 아까 EPUB의 역사에서 보셨듯이 EPUB2라고 하는 표준이 제정이 됩니다. 이것을 흡수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전자책의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전자책 시장입니다. 일본은 이제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자책 시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어는 그 사실 EPUB2의 표준을 가지고는 이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 쓰기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이제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에 따른 이제 한자를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덧말 등의 기능들이 이제 좀 구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전자책 시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2011년까지 연평균 이제 약 20%의 성장세로 지금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12년과 13년도 이제 꾸준히 EPUB 기반의 전자책 시장이 계속 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전망입니다. 그 미국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시장의 성숙화는 단기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이제 곡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연평균 50% 정도씩 이제 성장을 할 거라는 그 한국전자출판협회의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제 전자책의 업계 현황입니다. 사용자가 전자책을 보기까지는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기존의 종이책이나 전자책만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EPUB이라는 파일로 전자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EPUB이라는 파일을 유통사에 올려야 됩니다. 예스24는 교보문고 같이 기존에 종이책을 유통을 하는 곳에서 이제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게 있겠고요. 리디북스나 이제 북큐브 같은 전자책을 전문으로 유통을 하는 곳 또는 인터파크처럼 이제 다양한 것들을 파는 곳이나 올레 이북이나 이제 SKT 같은 통신사 그리고 네이버 같은 포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과 구글까지도 이런 전자책의 유통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제 EPUB 파일은 그 사용자의 단말기, 스마트폰이나 패드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제 받아보는 것까지 단계를 거치면 사용자가 이제 전자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EPUB 포맷을 이용한 출판의 예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출판사와 유통사 그리고 디바이스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전자책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판사에서는 EPUB을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통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모여진 EPUB 파일을 원활하게 유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에서는 EPUB 파일을 볼 수 있는 전문 뷰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현실적으로 모두 지원을 해 주어야만 원활하게 이제 전자책이 사용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출판사가 필요한 저작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퍼플 에디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지원을 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큰 특징으로는 현재 전자책 시장의 대세인 EPUB2와 그리고 앞으로 대세가 될 EPUB3 표준을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EPUB3의 특징인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이제 손쉽게 삽입을 가능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사용자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스크립트를 사용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 세로 쓰기 및 덧말 지원을 통해서 단순히 한국어나 영어로만 된 전자책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모든 언어를 포함한 전자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에서 필요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교보문고나 예스24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전자책의 판매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이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EPUB 파일을 통합 관리 및 배포가 가능하고, 이제 전자책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그 다음에 DRM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진 EPUB 파일의 이제 보안을 더 지원을 해주는 기능 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들어갈 뷰어입니다. 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요.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에는 또 다양한 OS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한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iOS에서 모두 이제 뷰어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에서 이제 만드신 출판사의 이제 의도가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을 구현이 가능하며, 매거진과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목적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픽스드 레이아웃과 리플로우 레이아웃 두 가지를 모두 지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실제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것들을 이번에는 또 어떻게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지에 대한 동영상 데모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화면은 그 출판사에서 사용하게 될 이제 퍼플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 퍼플 에디터를 통해서 동영상을 넣는 기능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비디오라는 이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을 선택하신 후 드래그를 통해서 지금 전자책 안에 동영상이 들어갔습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이 재생되기 전에 이제 포스터는 동영상 안의 내용을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게 되고, 여기에서 원하는 포스터를 선택을 하시면 재생되기 전에 화면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사용자는 이 에디터 외에서 미리 표지를 이제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불러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다음처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이용한 템플릿 기능입니다. 전자책의 특징 중에 하나로는 그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9가지의 이제 갤러리 종류를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갤러리를 선택 후 갤러리에 넣을 그림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드래그를 해서 삽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갤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갤러리의 목적은 사용자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림을 넘기는 제스처 또는 밑에 버튼을 통해서도 그림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능들이 없다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해 보이는 기능을 하나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퍼플트리 에디터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처음부터 재생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용자가 그것을 클릭을 하거나 다른 반응을 보였을 때 이제 전자책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록에서 이제 원하는 효과를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온클릭 또는 온로드 그리고 반복 같은 설정을 마무리하신 후 이것을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제 이 생성 그림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템플릿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인터랙티브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른쪽에 이제 복잡한 표는 이런 간단한 데이터 입력을 통해서 생성이 가능하고요. 이름이 반영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정답을 체크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이라고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실제로 2번을 눌렀을 때에만 이것을 정답이라고 반응을 해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눌렀을 때는 오답 표시를 해 주어야 되고요. 2번을 눌렀을 때에만 이제 정답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다양한 상황에 따른 문제를 이제 모두 코딩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될 시에는 역시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구현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런 에디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if 파일이 뷰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PC용 퍼플트리 뷰어입니다. if2와 3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불러올 파일을 선택을 하면 서재에는 책이 등록이 됩니다. 이 서재에는 그 에디터에서 만들었던 목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썸네일을 통해서 목차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제 더 직관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갤러리입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고요. 생성을 클릭했을 때 사라지는 애니메이션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다음은 방금 만들었던 이제 문제와 그것을 채점을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처음 만들었던 비디오. if3의 이제 주요 기능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if3가 이제 기능이 다인가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것은 지금 우선 동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누르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동작합니다.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 기존의 이제 동영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동작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 화면이죠. 오른쪽에 목록을 눌렀을 때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반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동영상 파일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이것은 HTML5를 기반으로 한 그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데이터는 전자책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전자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고 있다면 이제 기기나 혹은 매체라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자와 상호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운받은 전자책을 수정을 하지 않고 웹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함으로써도 바뀐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요. 이것도 방금 전 문제와는 다르게 여기에서 제출하는 내용은 이제 웹 공간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 매체의 역할을 아주 이제 무난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기기와 그 독자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독자와 저자 간의 이제 상호작용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전자책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걸려나? 아까 우리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종이책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출판사에서 10,000원 매기고 싶으면 10,000원 매기는 거고, 20,000원 매기고 싶으면 20,000원 매기는 것처럼 전자책도 출판사에서 매기는 거예요. 지금 한 60% 정도 매기는 것 같으니까 종이책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전자책 한 6,000원 정도? 이게 한 형성되어 있는 룰인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출판사 이제 작가가 있으면 출판사가 있고, 뭐 교보문 같은 이제 서점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출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셀프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굳이 출판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보면 지금 툴을 지금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아래 한글 활용하는 거하고 파워포인트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냥 리포트 쓰려면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고, 아니면 뭐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쓰고 있고, 발표하려면 PPT 쓰는 것처럼 EPUB3 같은 경우도 누구든지 이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 실력이면은 EPUB3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콘텐츠만 갖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전자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 출판사의 역할이 없죠. 출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기획력이 있을 수 있을 거고, 편집력이 있겠죠. 교정도 보고 교율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케팅,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못하더라도, 근데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출판사에 만나서 내 책을 내주지 않는데 무슨 마케팅이 필요하고 편집권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누구든지 그냥 자기가 애플이든지 안드로이드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 EPUB3를 통해서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가 지금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예전에 불가능했던 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셀프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게 이미 지금 거의 지금 자유자재로 좀 가동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이제 지금 그런 개념이 들어와서 실현되고 있는 중이고, 그 차이죠. 근데 이건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출판사가 또 자각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셀프 퍼블리싱은 대세예요.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대학생들이 쓸 수 있는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처럼 열심히 하면 논술 수능 밑에 잘 볼 수 있다,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여행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행 같은 거 여러분 블로그 관리하고 그 콘텐츠가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안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가능해졌다 이거죠. 특히 애플에서는 그게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같고, 아까 DRM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DRM이 잘 관리가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괜히 IT 그 강국이 아니잖아요. DRM이라는 보안인데 보안이 잘 돼야겠죠, 그렇죠? 보안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우리가 이제 DRM이 잘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중국, 그렇죠? 거기는 뭐 그 국제의 천국이잖아요. 전자책도 잘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PDF 형식의 전자책을 많이 보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EPUB3라고 하는 굉장히 세련된 전자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동영상도 구현되고 되게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PDF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아이패드 같은 데다 그냥 보는 거죠. 텍스트 위주로. 근데 그냥 단순히 텍스트를 보기에는 PDF 형식도 변함은 없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책은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라 PDF를 좀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 입장에서는 DRM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너무 지나친 DRM이 콘텐츠의 그 보급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저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통사끼리의 그 뭐랄까 관계 거기에 이제 좀 약간 그 국한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어.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재판매를 해요. 이게 사실 문제지. 그리고 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전자책을 볼 때 무한 반복해서 보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가격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전자책의 속성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책하고 그 출판의 개념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책의 개념하고 출판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출판하면은 뭐 신문도 출판이고 잡지도 출판이고 도서도 출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책, 전자책이라는 속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체,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가 종이책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전자책 들고 다니는 게 있는 것처럼 범위가 달라요. 출판의 개념하고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있는 거고 전자책과 종이책이 있는 거죠. 그럼 디지털 출판의 개념이 어디까지냐고 할 때 전자화되어 있는 모든 게 다 디지털 출판이에요. 0하고 1로 구분되는 모든 것이 다 디지털 출판이기 때문에 디지털 출판이라고 하는 범위는 굉장히 속성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디지털 전자책은 그 중에 하나 툴이 EPUB3인 거고요.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EPUB3고 이게 이제 국제 공용으로 이제 공인된 툴인 거죠, 사실. 그리고 나무에서 그거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한 거고요. 나무 말고도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툴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초이스하는 거죠, 그렇죠? 초이스해가지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초이스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래 한글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툴인 거니까 그런 걸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또 뭐가 있었지? 그 정도인가?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합시다. 또 다른 거 질문 없으신가? 네, 지금 오늘 그 특강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웹 만드는 분도 한번 모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 EPUB3도 불렀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관련된 거 만드시는 분도 한번 부르면은 좀 도움이 된다 싶은 생각도 들고, 전자출판 관련된 거 전체적인 그 한번 정리는 한번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이 정도로 합시다. 질문 또 없어요? 오늘 많이 안 왔어 보니까, 그렇죠? 많이 안 왔어. 이 정도로 하시죠, 그렇죠?